하루 사이에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59명 추가됐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 직장 관련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 조성 계획이 전면 평면화로 변경됐습니다. 일부 구간의 도로와 공원 간 높이가 달랐던 당초 계획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사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9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양천구 확진자는 28명, 은평구는 23명인데요. 양천구 직장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5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59명 중 58명이 종사자입니다. 서울시의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56.9%, 백신 접종 완료율은 31.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국회대로 모든 구간에 평면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양천구 주민들은 상부공원 평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신종호입니다. 네,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공원을 평면화하자 양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가 이를 좀 거부해왔습니다. 최근에 전면적으로 평면화가 결정됐는데 시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해당 구간에 대한 그 교통 처리, 그러니까 교통 우회 대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현재처럼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평면화에 대한 공법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수많은 간담회와 미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법 제시도 하고 평면화에 대한 당위성도 많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근본에 이 해당 대상 구간에 대한 그 교통 처리 대책 공법, 그러니까 비개책 방식으로 해서 교통 처리 대책과 그다음에 평면화에 대한 공법을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덮개 구간을 평면화해서 공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평면화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공사 계획이 바뀌면서 또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우려점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행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재투자 심사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636억이라는 그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관련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요. 관련 상임위에 대한 동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확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만은 해당 상임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좀 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특히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이 공원 평면화 요구가 활발했는데 주민들 바람대로 상부공원이 평면으로 조성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네, 현재 기존 계획 안인 덮개공원으로 조성했을 때는 최고 3m가량의 단차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에 남북 간의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노약자라든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 어렵고 그로 인한 단절 극복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평면화로 인해서 바로 지상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재건축과도 연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향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정주 환경에서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평면화 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때 좀 면밀히 살펴봐서 더욱 멋지고 훌륭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곳을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일 텐데요. 일부 영유아 과자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아이들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품 설명에 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소비자들이 영유아 과자로 사는 제품들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두 살 된 유아의 과자 섭취량은 하루 평균 20.6g으로 최대 128g까지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 과자가 얼마나 짠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78개 제품 중 11개 14%의 나트륨 함량이 나이에 맞는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아 36개월 미만 아기들이 먹기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제품에 표시된 나트륨량보다 실제 함유량이 높은 경우도 조사됐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인 120%를 넘긴 제품이 2개나 됐습니다. 믿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나트륨 함량이 높다고 하면 그냥 기존 과자랑 다를 바 없으니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유아기 아동들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늘어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 가는 만큼 짠맛에 중독되면 성인이 돼서도 고혈압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영유아인 만 1, 2세 아이들이 과자를 다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서 과자를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고요. 연구원은 또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나 채소 등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은평구가 9월 한 달 동안 백년산 근린공원 따라 나 혼자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년산 근린공원 따라 나 혼자 걷기는 주민들이 지정된 코스를 걷고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입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 은평구 걷기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나 혼자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입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민 제보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합니다. 서울시는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200여 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일 경우에는 영치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치금 압류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세금 체납자 200여 명에는 사회 저명 인사도 포함됐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417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장보기가 겁날 정도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월 한 달 동안에만 2.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채소, 과일, 또 고기값은 무려 7.8%나 뛰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코앞인데 코로나19도 수그러들지 않아서 풍성한 한가위 누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